네, 벌써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저PBR주에 대한 관심이 이달 내내 뜨거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종목 선별은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저PBR 이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네. 관심이 참 많은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잘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이 펀드 매니저로서는 이게 가능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뭐 거의 20년 좀 안 되는 경력인데요. 정말 두 팔 들고 환영할 정도로 쌍수로 들고 환영하신다. 네, 너무 반가운 정책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우리나라에서 진짜 필요했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지훈 본부장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신다니까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배경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한국 시장이 과연 실제 저평가인지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PBR 1배가 좀 안 되니까요. 사실 싼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사실 PBR이라는 게 이제 장부 가치 대비 시총이 얼마냐인데 그게 이제 1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100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 시가가 100억인 거예요. 사실 그 공사비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부가가치가 나야 남는 건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 단계고 근데 사실 PBR은 ROE랑 같이 봐야 되는데 한국은 ROE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싼데 싸지만 또 싼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ROE는 뭐 건물에서의 임대 수익률이 이제 그 건물의 면적만 못하다는 그런 소리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싸지만 싼 이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한 거 대비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ROE가 낮다는 거는. 네. 근데 이 자본 대비 이익률이 낮다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기업들이 유난히 ROE가 낮은 겁니까? 네, ROE는 이제 좀 세분해서 보면 이제 자본의 이익률인데 이제 마진율, 회전율, 레버리지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마진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대비해서 매출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 그게 이제 앞에 두 개라면 이제 뒤에는 이제 레버리지율은 얼마나 부채를 적정히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제 앞에 두 가지는 기업이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활동이고 이제 뒤에서 자본이 굉장히 뚱뚱해졌는데 이게 방치돼 있는 부분 이거는 한국 주식시장의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배당을 통하면 ROE를 좀 높일 수 있고 밸류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ROE를 높여서 PBR이 올라가야 이게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밸류업은 배당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당 성장이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식당가가 쫙 있는데 네. 비슷한 식당이 있는데 어느 집은 무지하게 잘 되고 그렇죠. 어떤 집은 팔이 달려. 네. 그 차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점심에 사실 회전율을 이걸 3번 돌리냐 2번 돌리냐 이게 되게 큰 매출의 그렇죠. 차이일 거잖아요. 투자는 똑같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업의 이익을 높여서 ROE를 개선하는 방법, 흔히 생각하는 뭐 배당 등 주주하는 책을 쓰는 것도 ROE를 개선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통해서 ROE를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ROE의 분모가 결국은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좀 과다하게 쌓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배당이나 아니면은 주주환원,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가볍게 하면은 ROE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원래 이제 배당 성향은 이제 이익을 100 벌었을 때 얼마를 나눠주냐가 이제 배당 성향인데 그거를 보통 이제 경영의 대가들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나눠준다. 3분의 1은 주주에게, 3분의 1은 기업에게, 기업의 미래를 위해 3분의 1은 임직원에게 이런 철학들이 보통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선진국은 배당 성향이 다 33% 이상이에요. 사실 그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ROE가 낮았던 이유 중에 이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개선되면 ROE가 개선되면서 PBR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점인데 네. 주주가 대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소액주주도 다 주주라는 측면에서 네. 주주 환원이라는 걸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적절하다는 말, 우리말이 좀 모호한 게 있는데 네. 어떤 게 적절한 겁니까? 적당한 배당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네, 항상 이제 아이가 뭐 시험을 보고 와서도 성적이 이제 80점이냐, 90점이냐 했을 때 평균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이제 글로벌 평균을 보시면 아, 한국이 낮긴 낮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요국 증시 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74%. 0.74, 그리고 일본이 0.53, 대만이 0.67 정도 됩니다. 이거를 배당으로 나눠보면 한국이 0.25, 미국이 0.33, 일본이 0.35, 대만이 0.65. 그 자사주로 하면 정말 한국이 낮은데요. 한국은 0.05인 거에 그친 데 불과한데 미국은 0.42, 일본도 0.18, 대만도 0.02 정도 됩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 3배가 넘고 미국은 8배에 달하네요. 네. 사실 이 부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사고 기업이 들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소각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네. 이제 요새 정부의 발표에 맞춰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월요일에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세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좀 더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다 좋은데 상장 기업 입장에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네. 아니면 정부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네. 배당을 강화하게 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좀 강제력을 동원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에서 시작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재무 구조가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데 평균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과소 배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그러한 과소 배당들이 이제 주주에 대한 경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증시 저평가를 이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ROE가 높은 기업,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밸류업의 수혜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ROE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배당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진정한 큰 변화를 이끌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배당 성향이 이미 높은 기업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고 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본다 그럴까요? 주주 입장에서 네, 그런 네. 식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평균 이하에 평균에 못 미치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높아져야 평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익이 일시적으로 날 수도 있고 또 네. 배당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네. 꾸준히 배당률을 높여가는 이런 네. 기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배당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되거든요. 사람이랑 똑같이 항상 한결같으면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듯이 기업도 배당을 꾸준히 하고 그게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기업이 사실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인데요. 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과 배당 성향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고 아니면은 배당을 안 주다가 배당 성향을 30%를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배당의 성장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기업이 사실 가장 바람직할 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배당 성향이 모두 개선될 수 있는 기업, 배당 성장 기업이 항상 코스피를 이겨왔고 이번에도 밸류업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 성향이 특히 낮았던 기업들은 그 상향을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끌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돈 잘 벌고 네. 잘 쓰는 네. 이런 친구들 같으면 아주 뭐 인기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운용사 입장에서 네.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장기 맞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꾸준히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높고. 네. 배당을 사실 많이 준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을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막상 자기는 가난해요. 네. 그러면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탄탄한지
결국은 배당도 그 펀더멘털 분석의 싸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은데 이 배당 외에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당도 사실은 이게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는 그 주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그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많은 문제들, 특히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 또 뭐 CB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상법 개정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국 주식시장이 더 선진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그 주주를 정말 소액 주주 분들을 경시하는 행동, 이런 거는 IR 활동을 안 하는 거에서도 나타납니다. IR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기업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하러 상장을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자사주를 매년 한 5%씩 사셔서 이제 소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상장 폐지가 되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 길로 가시던지, 그게 아니면 정말 주주에게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우리 회사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가이던스는 어떻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은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그건 상장사의 의무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제 매달 그런 밸류업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보고 받으시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정말 저희 꽤 사실 큰 운용사인데도 네. 저희의 미팅도 전혀 안 받으시는 심지어? 네, 기업들이 그럼 뭐 개인 투자자는 뭐 엄두도 못 내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이렇게 대주주께서 100% 보유하신 회사가 아닌데, 사실 공모할 때 IPO 하실 때 생각해 보면 IPO 좀 참여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뭐 이익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한 20-30% 정도, 뭐 그거보다 더 적게 보유하시고도 회사를 100% 장악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도 이제 그 회사에 있을 땐 다 내 돈인데 나눠주고 나면 나는 내 지분을밖에 못 받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고치셔야 된다. 공적인 의미, 정말 상장을 하셔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나머지 80%의 주주로부터 그 경영진의 자리를 위임받았다는 그런 스튜어드십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한국의 경영진 분들도 그런 좀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가장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지표가 확실한 거는 저희는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의 밸류업은 이제 배당 성장이 이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미국계 어디 기업인을 한 분 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퍼블릭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퍼블릭 컴퍼니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말하는 퍼블릭 컴퍼니는 그게 아닙니다. 주식을 누구나 살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퍼블릭 네, 컴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네. 퍼블릭 컴퍼니고, 그렇지 네. 못한 회사, 상장이 안 됐거나 네. 뭐 정부 공기업이나 이런 건 프라이빗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퍼블릭 마인드를 갖는 게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근본부터 변해야 저는 이 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배당 소득 관련해서 정부가 네. 뭔가 좀 변경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세제가 조금 배당에는 불리한 면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에 소극적인 면도 그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냥 퇴직하신 개인분들도 뭐 배당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는 이게 이자 소득이랑 합산이 되면서 이제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약간 중과세처럼 되시고, 종합 과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중과세가 아닙니다. 상당히 중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건보료. 네. 건보료가 이제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같은 주식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배당이냐 양도 차익이냐에 따라서 엄청 그 조세 형평성이 좀 어긋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도 인지하시고 좀 변경을 하시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같은 데서도 이제 이 관련해서 뭐 펀드 같은 거 내실 신상
상품 내실 계획이 있죠. 그러면 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펀드나 ETF 상품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마 거래소에서도 밸류업 관련된 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때도 이제 상품이 나오겠지만, 이제 마침 이제 배당 성장이라는 저희의 그 밸류업 철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네, 아마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네.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시의 밸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